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를 액체처럼 술술 읽어주는 남자 정익남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첫 방송을 했는데요,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유시민 작가를 제가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2탄을 맞이했는데요, 오늘은 보수 진영에서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저께인가 기사가 났어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입당.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미 한국당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에서 활동했던 이력이 별로 없고요. 정치권에서는 그 당의 당적을 갖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그 당의 인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황 전 총리도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가장 큰 장점은요, 바로 점잖음과 반듯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품격 있고 법과 질서를 중요시하고 이게 진정한 보수의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지식이 좀 부족해 보이고, 유승민은 똑똑한데 보수의 적통 주자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색깔이 아쉽고, 이런 분들은 황교안이 딱이죠. 그래서 실제로 현재 영남에서 황 전 총리의 지지율이 우습게 오르고 있어요. 이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때 출마를 하냐 안 하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개파 갈등에 더 불을 지필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이 있고, 지금같이 당이 어려운데 황교안 같이 지명도 있는 사람을 모셔와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황교안이 친박이냐 비박이냐 헷갈리시는 분들, 아직까지 표면에 드러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실상 친박에 조금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는 친박이다 라고 외치는 순간 국정농단의 주역의 한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본인이 색깔을 드러내기가 매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 자유한국당은 최순실 딜레마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친박임을 밝히지 않자니 자유한국당에서 아직까지는 주류라 일컫는 그런 친박 세력들의 지지를 결집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나는 친박이요 라고 하자니 지금 구속되어 있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당신도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어,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딜레마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지난 대선 때 24%를 기록을 했는데 역대 보수 진영의 최저표예요. 근데 그게 이제 최순실 때문에 당이 거의 망해가는 입장에서 24%는 홍준표의 대단한 개인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에이 우리나라에 그래도 보수 성향이 얼마나 많은데 기본적으로 보수 후보는 30%는 훌쩍 넘어야 되는데 홍준표 때문에 24%밖에 안 나왔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홍준표 전 대표는 물론 나중에 포스팅을 할 거예요. 아직도 홍준표가 대선 주자라고 생각을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포스팅을 하겠지만 홍 전 대표는 최대 단점이 아마 막말하고 좀 세게 발언을 하고, 그래도 정치력과 별개로 보수의 이런 품격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인물인데, 그런 홍준표 전 대표와 정확히 대칭되는 인물이 황교안입니다. 이분도 이제 전직 공안검사 출신이고요, 사법고시 패스한 이후에 검사로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거죠. 재밌는 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 그리고 얼마 전에 고인이 된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 황교안 전 총리 셋이
경기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물론 이종걸, 노회찬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는 전형적인 모범생이었었고요. 심지어 공안검사로 재직할 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잡혀온 노회찬과 이제 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몰래 이제 검사실에서 수갑을 풀어주고 커피 한 잔과 뭐 담배 한 대를 권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감옥이 불편하지 않냐라고 노회찬에게 물었더니 노회찬 의원이 지낼만해? 괜찮아?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뭐라 그랬냐면은, 감옥이 이렇게 편해서는 안 돼. 그래야 다시는 못 들어오게 생각을 하지. 감옥이 불편해야 그 감옥을 두려워해서 죄를 안 짓는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화 운동 세력과는 정반대에 있었고, 반대로 뭐 보수로서의 대한민국의 가치 질서, 반공 이런 쪽에는 매우 탁월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 황교안 전 총리의 매력은 말씀드린 것처럼 점잖음과 반듯함, 그리고 강직함도 어느 정도 엿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단점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겉멋이들은, 왜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때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었어요. 불과 뭐 5개월 정도 권한 대행하는데 뭐 벌써부터 기념 시계를 그렇게 맞추고 명패를 제작하고, 보통 우리가 청와대를 갔다 오면은 뭐 대통령 사인이 새겨져 있는 시계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또 제작을 했다고 하네요. 또 그리고 오송역에 과잉 의전이라고 해서 차를 갖고 그 KTX역 플랫폼까지 다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의전에 심취한 사람들은 대체적인 성향이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국가의 원수가 되면은 걱정이 좀 돼요, 사실. 그리고 황교안 인물의 큰 매력이 느껴서 사람들이 지지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반토막 나고 민주당의 반밖에 안 되면서 딱히 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수가 인물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선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약간 차선? 장단이 뚜렷해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법과 질서, 원칙은 좀 중요시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집회의 자유가 좀 허용될 것 같지 않은, 좀 시위가 잦아지고 소통이 좀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좀 있어요. 양면의 칼날이 뚜렷한 거죠. 사실 이제 예전에는 반대였었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보수는 인물이 차고 넘쳤죠. 이명박, 박근혜, 뭐 김문수, 뭐 정몽준, 손학규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반면에 민주당에는 그때 인물이 없었어요. 뭐 끼케야, 뭐 정동영, 유시민 작가도 그때는 지지율이 좀 대단치는 않았어요, 사실은. 물론 나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튀어나오긴 했지만, 역사는 돌고 돌고요, 정치도 돌고 돕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어렵고 민주당이 잘 나가지만, 한때는 민주당이 정말 없어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2006년도 지방선거, 2008년도 총선, 그리고 2007년도 대선, 이때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최악. 지금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대패를 했죠. 유례가 없는. 보수 진영이 그렇게 패배한 거는 거의 처음인데요. 민주당이 열린우리당 시절에는 더 했어요. 정말 당이 없어질 뻔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보수가 어렵지만 한 10년 지나면 또 보수가 인물이 넘치고 진보가 부족하고 그런다 이럴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어쨌거나 특별한 대항마가 없을 경우에 당분간 황교안의 인기는 어느 정도 계속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으니 반드시 총선에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최근 지지율이 많이 오른,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진
영남, 그 중에서도 PK, 부산 경남 지역을 공략할 확률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당대회에 출마할 겁니다. 아마 본인이 승산이 없으면 절대 승부를 걸지 않지만 승산이 좀 있다고 생각되면은 약간 승부사 기질이 좀 있어요,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출마할 거고, 전당대회 때 출마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대표는 무난히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대표 되면 그런 다음 당협위원장이 돼서 부산 경남 중에서 출마를 하거나, 그래서 자기 지지율을 좀 견고하게 할 예정이거나, 혹은 자유한국당이 너무 어려워서 당에서 요청을 한다, 그러면은 다소 어려운 지역인 수도권으로 나갈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전당대회 분명히 출마할 거고요. 전당대회 때 어떤 결과를 가질지 매우 주목이 되는데요. 만약에 당선된다는 가정하에 이게 그 당내 이벤트가 끝나면은 당선된 사람은 컨벤션 효과라고 해서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이제 차기 대권 지지율, 제가 봤을 때 황교안 전 총리는 15% 정도까지 상승될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0%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야권에서는 1등이죠. 그만큼 인물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때 좀 지켜보고, 그때가 정치 인생의 터닝점이 되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안검사 출신의 원칙과 법을 중요시 생각하고 점잖음과 반듯함으로 보수의 품격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 심지어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대선에 나가라는 권유가 꽤 많이 있었어요. 당이 너무 어렵다. 사실 그때는 누가 나와도 이제 지는 선거였었기 때문에 오히려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국정에 차분히 임하는 모습이 더 이미지를 만드는 데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대선에 안 나온 것 같고, 사실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그거를 박차고 대선에 나간다는 게 명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좀 뻣뻣하지만 황교안 전 총리의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나름 좀 주목될 만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포스팅을 마칠 건데요. 다음은 다시 여권으로 돌아와서 여권에서 유시민 작가와 호각을 다투고 있는 이낙연 현 국무총리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정행남 2탄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권주자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